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총선에서 180석을 얻은 민주당 핵심 인사들이 드디어 토지 공개념 도입과 기업 이익 공유제의 입법화 추진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개헌과도 연계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사유재산제의 기본적인 틀을 흔들어 놓을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점에서 평지풍파를 일으킬 핵폭탄급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함께 이 문제가 몰고 올 파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 대표님. 토지 공개념 그리고 기업이익 공유제 도입은 오래전부터 사실은 좌파 운동국 세력들이 주장을 해온 사안 아닙니까? 그렇죠. 예. 토지 공개념이라는 거는 토지가 개인 게 아니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개인의 소유를 제약해서 국가가 마음대로 하자는 게 토지 공개념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좌파 중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좌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기업 이익 공유제는 특정 기업이 올린 이익을 사유 재산으로 하지 않고 국가가 환수해서 다른 기업이나 단체에 배분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토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사실상 뺏겠다는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인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경제라든가 또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나라 중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한 나라가 있습니까? 이건 완전히 사회주의로 가자는 그런 그렇죠. 얘기 아닌가요? 네, 완전 사회주의로 가자는 거죠. 그거 있을 수가 없고, 미국의 그 19세기의 헨리 조지라고, 진보와 빈곤,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죠. 모든 지대를 조세를 통해서 징수하고 다른 조세는 완전히 없애자. 그래서 이제 토지 공개념을 어떻게 보면 그때 주장을 했죠. 근데 우리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하자 이건데 제가 보기엔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 아닌가. 지난번에 추미애 대표가 지금 법무부 장관이 그렇죠. 당 대표할 때 토지 공개념 얘기 헨리 조지 얘기 계속 했거든요. 박원순 시장도 계속 마찬가지 하고. 아닙니까? 토지 공개념 하자는 거죠. 이번에도 얘기한 게 이영선 전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 이번에 당선자 얘기하고 또 김태년 지금 원내 대표 출마하는 사람 또 친문 실세나 당직 주요고 맞는 의원들 중심으로 이 토지 공개념 얘기를 이인영 원내대표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좀 달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인영 원내대표도 지난 2월에 이 토지 공개념 그 개념 자체가 헌법 정신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아예 명확하니 헌법에 규정을 하자. 그러니까 개헌 얘기까지로 꺼낸 거예요. 개헌 얘기는 송영길 의원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권력구조 그런 측면에서 또 꺼냈습니다만은 지금 친문 핵심들이 들고 나오는 것은 이 토지 공개념과 기업이익 환수제 아닙니까? 그렇죠. 공유하자. 그런데 지금 김태년 지금 원내대표 출마자 아닙니까? 그리고 전에 정책위 의장도 했죠. 상당히 친문 핵심의 한 사람인데 이분은 이 공유제 이 부분은 고통분담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자기가 원내대표가 되면은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이 공유제를 하나의 자기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원내대표 출마의 테마로 이렇게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핵심 과제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익을 공유를 하죠?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리스크가 있을 경우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이라는 게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때에 따라서 많은 위험 부담을 안고 그렇죠. 그렇게 기업을 운영하는 건데 이익이 났을 때는 좋다. 그러면 나누자. 좀 초과 이익이 너무 많이 났다. 그런데 손해가 나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손해는 투자한 사람 책임으로 하는 거죠. 그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예를 들면 나라도 안 하겠네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과거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투자할 때 일본에서 배워와가지고 반도체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그렇지만 또 그걸 반도체를 본격화한 건 또 이건희 회장이었어요. 예. 회사 삼성그룹에 운을 걸고 대대적인 투자를 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그 과실을 삼성이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회사랑 공유를 한다, 나눠 가진다? 그럼 누가 반도체를 하죠? 안 하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거죠. 이게 코로나 전국에 기업들을 더 기업가 정신으로 뛰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네. 앞으로 가고 모험심을 자극해야 될 정부 실권자들이 네. 나눠 먹자. 그러니까 나눠 먹자는 나라 거다 나눠 먹자 이건데. 이게 아주 대표적인 포퓰리즘 그렇죠. 같은데요. 이거- 그러면 다 좋아하죠. 예, 뭐 나눠 먹자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투표하면요. 예. 이렇게 하면 또 압승합니다. 나눠 먹자 하고 돈 나눠주고 이번에 4.15 총선처럼 앞으로 선거할 때마다 돈 보따리 풀고 나눠 먹자 하면 또 성공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돈 봉투로 주었는데 그건 이제 네. 선거법에 아주 저촉이 되고 네. 엄한 처벌을 받으니까 이제는 아주 제도화해 갖고 그렇죠. 돈을 나눠주는 쪽으로 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이제 선거 때만 되면 돈 줄 텐데 이익 공유제나 토지 공개념 이 취지는 좋죠. 같이 잘 살자. 그러니까요. 뭐 취지 취지야 다 자체에 좋죠. 반대할 사람이 누가 그렇죠. 있겠어. 너무 많은 이익이 났을 때는 그 하청업체라든가 협력업체들한테도 좀 나눠주면서 같이 공유해서 잘 살아보자. 그거야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걸 실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헌법 정신이라든가 또 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이 아주 산적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자유시장 경제를 모토로 삼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죠. 국제 무대에서는 다른 기업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뛰는데 우리는 이익 공유제, 토지 공개념 이걸 과도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기업 경쟁력 뒷다리를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경영하기 어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해외로 나가는 거죠. 그만두든가 아니면 해외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망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경제가 흔들리는 거죠. 그럼 고용이 안 되고 기업의 중요성을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이요. 우리나라 기업만큼 많이 헌신하는 데도 없어요. 우리나라 부자들이 물론 욕도 많이 얻어먹지만 요즘 코로나 대응을 건강보험 우리가 제도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박정희 시대 때부터 시행해가지고 전두환, YS, DJ 때 가서 상당히 완성이 됐는데 그것도 따지면 건강보험도 돈 많은 사람이 돈 많이 내서 유지되는 거예요. 미국이 왜 오바마 케어가 안 되겠어요? 다른 나라 선진국들이 돈 많은 사람이 잘 안 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내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많은 수익을 창출해가지고 네. 예를 들면은 그런 사원들한테 복지제도라든가 네. 돈을 많이 주는 것도 하나의 기여고 네. 그 일부분을 또 떼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여러 가지로 뭐 이런 큰 사건이 났을 때 기부도 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또 정부가 강제로 또 뺏기도 하고 또 권력자들은 네. 또 정치자금으로 바치라 그렇죠. 또 뒤로 해갖고 또 네. 받기도 하고 네. 뭐 여러 형태로 말하자면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그걸 제도화하자 해버리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같이 나눠 먹자는 게 그 기업이 어떻게 투자를 그게 하겠어요? 이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칫하면은 좌파 독재로 가는 거죠. 저 베네수엘라나 뭐 저 어디요 아르헨티나나 이런 데 선거하면은 이 서민들이 지지해서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나라는 자꾸 망하는 나라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정부에서 가구당 뭐 100만 원씩 준다 하자. 예. 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정부 반정부 시위를 정부 돈을 받는 사람들이 그걸 막는데요. 너희들 이 고마운 정부를 왜 시위하냐고 그렇죠. 막는데요. 그러니까 나라는 자꾸 엉망으로 가고 표는 그래도 나오고 자꾸 이런 쪽으로 문재인 정권이 자꾸 달려가는 게 겁나는데 이거 하려면 또 개헌해야 되는데 지금 뭐 거의 180석이 넘잖아요. 네, 하려면 맘만 먹으면 할 뭐, 수 있어요.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 나라가 정말 좌파 독재로 이게 가는 거를 우리가 멍하게 쳐다봐야 되느냐 너무 위험한 그 시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그렇게 가볼 것 같아요. 그렇죠. 명분은 좋죠. 아, 좋죠. 기업이 이익 많이 난 거. 네, 같이 잘 살자. 같이 네. 잘 살자. 지금 이번에 긴급 재난지원금인가? 네. 이것도 부자들은 받지 말라. 이것도 그렇죠. 일종의 말하자면 공유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공유제 그거 따지고 보면은 시작이에요. 네, 시작입니다. 네. 시작은 아니, 하는데 왜- 정부에서 주는데 너희도 웬만하면 받지 마. 예, 아마 명단 공개할 수도 있어요. 돈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번에도 백커민과 그 부인이
영국에서 돈 받았다가 아주 예, 그냥 엄청나게 엄청난 비난. 380만 원인가 뭐 수천억 그건 좀 재산이 심하기는 심했대요. 좀 심했죠. 수천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또 그 재난 네. 기금인가 그것까지 받았더구만요. 그건 좀 또 뭐 신청까지 좀 해가지고. 심하긴 했죠. 네. 어쨌든 우리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도 워낙 노조가 강하고 임금도 없다 보니까 다 해외로 지금 나가버려서 그렇죠. 그래서 국내 일자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공유제까지 하자 그러면 그러면은 국내 업체들도 있지만 지금 다 글로벌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외 업체들까지도 다 이 공유제 하나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 공유제 이런 부분도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앞서 이야기하신 대로 내후년 대선이 있단 말이에요. 내년에도 사실은 4월 달에 큰 선거가 있습니다. 부산시장 선거에다가 그렇죠. 재보선만 해도 많을 것 한 같아요. 10여 개는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득표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많고 특히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라든가 여권 내에서도 이것 말고도 기본소득 이 문제를 가지고 아마 대선에서는 크게 쟁점화 시켜가면서 과거 무상급식이나 뭐 무상교육 뭐 하듯이 기본소득 주자. 그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이게 돈 선거라니까요. 이재명이가 경기지사가 뭐 저도 경기도에 살지만 정부에서는 공식적인 이름이 긴급 재정 안정 지원이에요. 예, 그렇죠. 긴급 재난 지원이에요. 예, 그렇죠. 재난지원금이죠. 경기도는 꼭 재난 기본 소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요? 선거 때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밑자락을 깔아 놓는 거예요. 밑밥을 뿌려 놓는 거예요. 재난 기본 소득이라고 해서 까는데 그거를 주민센터나 이런 데 신청하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다 신청해서 받거든요. 그거를 이재명이가 또 TV 광고도 해요. 그래갖고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광고해요. 그러니까 이걸 정치적으로 쓰는 거죠. 그 돈이 뭐 제작하는 데만 1억 7천이 들었다는데 광고를 그 돈 갖고 어려운 사람들 줘야죠. 재난소득 신청을 안 하는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동사무소 통장 반장이 다 있는데. 그래서 정부가 정말 경제를 생각한다면은 정말 우리 법인세 같은 거 낮추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같은 거 기업들이 절반 부담하거든요. 그런 거 좀 유예시켜주고 오히려 고용을 좀 창출하도록 문재인 얘기가 그러잖아요. 고용을 정말 한 사람이 시급하다는데 고용 안정이 저절로 되나요? 그럼요. 기업이 수익이 나야지 고용 안정이 되는 거지. 아니 지금 대기업에서만도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로 10,000명인가 얼마인가가 지금 직장에서 쫓겨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우리 10,000명이 뭐 얼마입니까? 그 사람들이 다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저는 코로나를 보면서 우리 긍정과 그 공포, 저는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우리가 대처 잘한 거, 뭐 건강보험 시스템이라든지 의료진들 이런 거는 상당히 우리가 잘하면 우리가 세계 인류로 다시 부각할 수 있겠다. 이런 또 긍정적인 마음도 생기고요. 그렇죠. 또 불안 공포는 이 경제 위기는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작도 안 됐어. 이제 쓰나미가 첫물 조금 보일랑 말랑해요. 이제 진짜 와야 돼요. 근데 지금 실세들이 한다는 게 이익 공유제, 토지 공개념 이런 거 갖고 자꾸 나눠 먹자고 자꾸 달겨들고 떠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쓰나미가 몰려올 때가 되면은 이제 한 2년 됩니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몰려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가면은 대선 때 이게 제일 좋죠. 그렇죠. 야, 이렇게 다 어려운데 또 돈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서민들은 또 몰표가 나오고 그러니까 나라는 자꾸 망해가고 서민들은 또 나눠주자는 쪽으로 자꾸 지원하고 이런 쪽으로 아르헨티나 뭐 베네수엘라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었습니다. 토지 공개념도 말은 좋죠. 그러니까 토지가 토지를 정해져 있는 땅인데 왜 특정인들이 그걸 독식하냐. 그건 좋아요. 근데 자본주의가 어떻게 보면 땅이 또 근간이 되는 거고 그리고 헨리 조지가 얘기한 건 토지의 공개념이지 주택 공개념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집도 사고 팔 수 없게 뭐 자금 조달 계획부터 거의 사실상 매매 허가제예요. 매매 허가제죠. 진짜 정부에서 할 일은요. 싼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져가지고 젊은 사람들, 서민들 집을
싸게 살 수 있게 하는 거지. 이렇게 구호만 요란하게 가지고 경제를 꽉 막아놓는 거, 이거는 진짜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나라를 망하게 가는 길 아닌가, 저는 이렇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 공개념만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 보통 사람들의 그 소득의 원천은 대부분 근로소득 아닙니까? 그게 한 그렇죠. 7, 80% 될 거예요. 그렇죠. 근로소득. 그러니까 이제 땅으로 인한 네. 재산소득이라고 그러죠. 지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경제학 용어로. 재산에서 나오는 뭐 그건 한 예. 10% 정도뿐이 안 그렇죠. 되기 때문에 예.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또 하나는 지금 명분을 내세우는 것은 부동산 투기. 말하자면은 이 집값 안정을 기획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집값 그러니까 그런 안정하려면 명분은 들어보면은 일반 그렇지도 않은데. 시민들 입장에서 당연히 그 해야겠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만 경제를 이렇게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 세계에서요, 재산을 갖고 건강보험료를 때리는 나라가 2개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본. 다른 나라 다 소득만 갖고 건강보험료를 때려요. 그러니까 이게 재산을 부동산이나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종부세 내죠, 재산세 내죠, 의료보험 그거 많이 내죠.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부자들을 옹호한다고 또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아니, 이게 옹호하는 게 세계적인 흐름을 우리가 보고서 해야 되는, 토지 공개념 취지는 좋다 이거죠. 근데 경제를 망치는 쪽으로 자꾸 몰고 가니까 문제죠. 이 주택을 모든 사람이 싸고 오랫동안 임대를 살 수 있게 그거를 진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저는 철도 역사, 지하철 역사 이런 데다가 저는 100층씩 지어도 된다고 봐요. 아니 실질적으로 국유재산, 공유재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할 경우 과감하게 그렇죠. 그린벨트 같은 것도 풀든가 네.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뭐 지하철 역사라든가 그런 데 아주 초고층 지으면 되죠. 지어가지고 공급을 많이 해주면은 그런 부동산은 저절로 안정이 되지 않습니까? 과거 그렇게 노태우 하려면요. 정권 때도 그랬고 그렇게 그래서 하려면 다 안정이 됐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나중 정권이 혜택을 봐요. 그렇죠. 지금은 착공만 하려면 혜택을 못 봐요. 맞네요. 지금 바로 표 나오는 거는 토지 공개념, 예. 이익공유죠. 다 내놔. 부자들. 그래갖고 나눠주자. 나눠주자. 뭐 이러면 서민들은 다 박수 치죠. 기업에 있는 예. 그 유보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비상시에 그것도 다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유보금 맨날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자택에 집거할 때 집에 냉장고 열어서 먹고 살았잖아요. 예. 전 냉장고에 있는 것만 먹어도 한 2달은 먹고 살겠더라고요. 하도 많아가지고. 그것 갖고 받았는데 기업 사내 유보금도 지금 기업들이 어려울 때 사실 그거 갖고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다 내놨으면 기업들이 어떻게 삽니까? 비상 때 쓰려고 유보금을 두는 거 아닙니까?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급히 투자를 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고 그런 걸 대비해서 우리도 저축하는 게 뭡니까? 네. 개인들이 다 저축하는 것도 미래를 보는 거죠. 미래 네. 또 어려울 때 그런 때를 대비해서 다 저축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돈까지도 왜 거기다 쌓아놓고 있느냐 다 나눠 쓰자 그 얘기 네, 아닙니까? 그렇죠. 우선 뭐 때려 먹자는 거죠. 내일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때려 먹자.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면은 정말 좌파 독재 쪽으로 이렇게 자꾸 가면은 나라에 미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요. 지금 코로나 위기 때 기업들을 살리고 고용을 창출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저렇게 토지 공개념, 기업 이익 공유 이렇게 나라의 틀을 바꾸는 쪽으로 예? 틀을 바꿔서 다시는 원래대로 못 돌아오는 거. 사실 서민들이 나눠주는 돈 맛을 보면은 원래대로 가는 거 싫어하거든요. 시장 경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따지고 보면. 예. 나눠주는 게 제일 좋잖아요, 나눠주는 게. 그런데 그 나눠주던 것이 그래서 남미형 그런 포퓰리즘으로 나라들이 망했고 좀 그리스라든가 이런 데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엄청나게 나눠주다가 나라가 폭삭 망해버린 거 아니에요. 미국의 어느 경제학자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그랬거든요. 공짜 점심. 북한의 고위 관리가 제가 아는 어느 재계 인사를 하나 만나서 사석에서 그랬대요. 북한이 왜 이렇게 못 살고 남한이 잘 사느냐. 그 북한 관리가 그랬대요. 우리는 공짜가 많아서 그랬습니다. 그랬대요. 공짜가 많아서. 지금 우리가 많아서. 공짜가 네. 손으로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렇죠. 이번에 재난지원금도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주는 첫 공짜 현금입니다. 나라에서 주는 거. 첫 번 받기가 어렵죠. 가을에 또 줘야죠. 그럼요. 내년에 또 줘야죠. 이제 코로나 올 때마다 줘야지요. 네.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나냐 이거예요. 네, 다 지금도 세금이죠. 다
세금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국채를 발행하는 거 아닙니까? 국채라는 거 결국 나라 빚이고 그것은 차 세대한테 다 떠넘기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가 총선 때도 여러 차례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권력구조 이런 것들은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개헌선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개헌선을 확보한다든가 그럴 경우 사회주의 체제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고려 뭐 남북 연방제 같은 것도 막 추진해 버린다든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걸 막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무슨 대통령제를 중임제로 하니 그건 반대할 사람도 없어요. 동케요. 예. 남북 기본 합의서를 뭐 국회에서 거쳐라든지 나라를 완전히 좌측으로 몰고 가는 거 진짜 위험한데 우리가 저는 이만큼이라도 잘 살게 된 게 이승만 전 대통령이 미국하고 손잡은 거 아니겠어요? 예. 소련하고 손잡자고 미국하고 손잡고 박정희 경제 개발했고 저는 이번에 코로나 대응 우리가 잘했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문재인이가 잘한 게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박정희 대통령 때 1968년에 주민등록증 제도 도입했어요. 네. 전 국민이 생년월일, 고향까지, 남녀까지 번호만 치면 다 나온 나라가 세계 어디 있습니까? 예? 그때 반발 부딪히면서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제도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오면서 자 발전시키고 이래서 오늘날 이렇게 의료 시스템, 주민등록 시스템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추적하는 거 도저히 엄두를 못 낸대요. 그 나라는 인적사항 이만큼 파악이 안 됐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잘된 거는 발전시키고 잘못된 건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지 많이 좀 걱정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과거에도 초토세라 해갖고 초과토지 이익세 그거 있었고 택지 소유 상한제 그렇죠. 이런 것들을 실시하려고 노무현 정권 때 했는데 그게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난 2018년이죠. 문재인 정권이 개헌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조국이 그때 민정수석 때 나와가지고 법무장관 자치고 자기가 다 발표하고 설명하고 꿍짝꿍짝 했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이 토지 공개념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한전된 토지가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회적 불평등 해소 차원에서 토지 공개념이 헌법에 들어가야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투기는 누가 합니까? 민주당이 더 많이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번에 양정숙 봐요. 이야, 참말로. 아니 4년 만에 비례대표 2번 한 사람도 희한해요. 보통 뺏갖고 비례대표 어떻게 2번 합니까? 그 뒷배가 누구래요? 솔직한 얘기가 제가 볼 때는 이해찬 대표도 그렇게 못하고 이낙연 전 총리는 그런 거 아예 생각도 못한 사람. 이름이 정숙이잖아요. 그러네. 같은 이름이네. 정숙. 그리고 또 뭐 웬만한 뺏갖고는 저는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그게 차관급이거든요. 차관급이죠. 그거를 42일 만에 그만뒀어요? 누가 아주 확실하니 당신 비례대표 줄 테니까 그만둬. 비례대표 5번 받았잖아요. 그리고 장애인하고 여성 뭐 이렇게 빼면은 사실상 2번, 3번 받은 거거든요. 확실하게 찍어준 거죠. 근데 강남 뭐 부동산이 뭐 빌딩하고 뭐 6채고 거의 4년 만에 재산이 43억이 늘었는데 이런 거는 조사도 안 한 거예요. 말로만 43억이지 그게 실 가격으로 따지면요. 100억 됩니다. 그렇죠. 늘어난 돈이. 그러면 누가 투기한 건가요? 서민이 투기하나요? 자기네끼리 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그 투기했다가 쫓겨났잖아요. 거기는 양반이라고 생각돼요. 거기는 진짜 이 언론이 주신들이 좀 간이 작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는 불법은 없었어요.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일이지. 청와대 여기처럼 대변인을 하면서 저 흑석동 뭐 딱지 사가지고 빚내가지고 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여기는 명의신탁하고 뭐 불법을 뭐 온통 그 부동산 실명주 위반에다가 여기는 바로 그냥 감옥 가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인데 누가 투기를 했나요? 그러니까 부동산 그 토지 공개념 기업 이익 공유제 굉장히 말은 좋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들어가면은 나라를 송두리째 좌파 쪽으로 가는 송두리째 흔들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위험한 생각이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토지 공개념, 기업이익 공유제
진짜 평지풍파를 몰고 올 가능성이 많고요. 우리나라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이 문제 뭐 야권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물론 최우선 과제로 다뤄야겠지만 우리 국민들도 정말 눈을 부릅뜨고 주시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강력한 저항권의 발동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